한방 치명단입니다. 뇌혈관 기능 좋고요. 혈액순환, 심혈관 예방에 좋은데 국내 최대 치명 함유가 30%나 들어가 있습니다. 마카 분말 황금 배합입니다. 침양, 마카, 부재료. 이봉규 TV 구독자님들이 한 박스 증정합니다. 1+1입니다. 전화만 하셔도 3일치 무료입니다. 3일치가 무료입니다. 전화만 하세요. 드셔보시고 선택하세요. 네, 대전의 딸 김소연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네. 이준석이가 고립된다고요? 왕따 조짐이야? 왕따야? 왕따를 자초하고 있네요. 네. 그래요? 예. 네, 그 유일하게 지금 좀 그나마 좀 같은 편으로 보이는 사람이 저기 하방하신 홍준표 시장님 정도거든요. 예. 네. 예. 그것도 같은 편이 아니라 같은 처지로 보이는 사람. 같은 처지지. 예. 네. 근데 주변에서 다 이제 이준석에 대해서 본질을 다 알았구나. 그러게요. 저는 이제 3년 전, 2년 전 이럴 때 짚었던 부분들을 이제야 전 국민들, 사실 지난 전당대회 때도 조중동이 막 띄우고, 예. 그럴 때 심지어 대구 보수의 성지인 대구 시민들조차도 당원들조차도 이준석이 좀 달라질 것 같다, 아니면 보수 혁신을 해줄 것 같다라고 기대를 했었거든요. 예.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네요. 예. 네. 근데 이 정윤의 파동 배후가 김무성, 유승민이다. 이준석은 사과했다더라. 이렇게 박근혜 회고록에 나온 게 중앙일보에 보도됐는데. 네네. 이게 이제 중앙일보에서 지금 거의 한 달 전 정도부터 박 대통령님하고 단독 인터뷰 기고를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예, 연재가 나가고 있죠. 네. 네. 근데 되게 충격적이고 안타까워요. 보고 있으면 박 대통령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러게요. 예. 네, 다 완전 원조 가짜 뉴스의 희생자더라고요. 피해자가 아니라 희생자인데. 예. 네, 근데 박 대통령께서 이제 나중에 최순실 태블릿 PC 세월호 이런 걸로 한꺼번에 정윤의 미래설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소문에 시달렸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실제로 국정농단이다라는 프레임이 씌워져서 탄핵까지 이르게 됐는데 예. 그것에 약간 단초가 됐던 사건이 예. 그 KY 사건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 사건을 저는 이제 정치에 그때는 전혀 관심 없을 때라 모르고 이제 2018년에 입문한 다음에서야 이제 이준석 하는 일도 너무 이상하고 다들 왜 이러지 하고 이상해서 찾아보고 알게 된 사건이었는데 예. KY 사건이 너무 자기적인 거예요. 봤더니 K는 김무성, Y는 유승민을 가리키는 건데.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당과 청을 갈라놓은 사건이죠. 예, 이간질 시키는 말하자면 공작이었죠. 네, 공작이었는데 예. 그것을 이제 공식화한 사건이에요. 예. 네. 네, 근데 이제 원래 당과 청은 지금은 당과 정이라고 하지만 네. 적당히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협력과 또 견제도 해야 되는 관계잖아요. 예. 여당이어도. 네. 네, 그런데 이제 아예 따로 국밥이다. 예. 그리고 그 당이 거의 역성혁명 중이다라는 거를 이제 드러내는 약간 역성혁명 좋은 말이고 예. 뭐라고 해야 되나 반란? 반란이죠. 예. 네, 반란을 모의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나고 그거에 명분을 실어주기 위해 십상시론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만든 사건인데 뭐냐면 그 청와대 행정관인 음종환 씨가 말을 했다. 예. 알고 봤더니 그 정윤의 문건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그때 공직기관 비서관이 마음대로 결과적으로는 가짜뉴스 마음대로 뇌피셜 써서 보고서 만든 문건이 이제 언론에 튀어나왔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KY가 배우가 있더라. 알고 봤더니 그 조응천이가 김무성과 유승민의 줄을 타고 대구 쪽 이런 데서 공천을 받아보려고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청와대 내에서 그런 문건을 작성한 거다. 그 배우는 K와 Y다. 김무성과 유승민이다라고 음종환이 얘기했다라고 이준석이 방송에서 떠들었어요.
이준석이 떠든 거죠. 그게 결국은. 예. 네네네. 어. 아마 그때쯤 박사님이 이준석하고 아마 방송을 같이 아, 하셨거나. 강지역들에서 방송 같이 할 때예요, 그때. 예. 네,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이제 정치판에 그 많은 호사가들이나 논평가들, 그런 사람들 좀, 달고 다른 어른들을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진짜 20대 꼬맹이 입에서, 이준석 입에서 나온 거니까. 네, 생생하게 나온 거니까 사실 그때 당시는 우리가 청년 정치가 이렇게 영악한지는 지금에서야 알지 그땐 몰랐잖아요. 뭐 상상도 못했죠, 그때. 예. 네, 그러니까 이준석은 하버드 나온 되게 신박하고 엘리트 청년이 들은 그대로 얘기하나 보다. 와 이거 진짜 큰일 났네 해서 당과 청이 완전히 갈라지게 된 네, 단초가 된 사건이죠. 예. 네. 근데 나중에 이준석은 음종환 씨가 이게 너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냐고 다투고 이제 다 따지고 했더니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예. 다 저질러 놓은 다음에 이제 사과한 거예요. 일이 네. 다 커진 다음에. 예. 네네네.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나 말씀드리면, 네. 이제 제가 작년에 22년 초에 네. 그 겨울에 서초동에서 김무성 대표님을, 예전 전 대표님을 만났거든요. 예. 네, 한번 만나자고 하셔가지고. 네. 근데 만났는데 제가 궁금한 게 많았어요. 예. 네, 그래서 근데 딱 만났는데 중절모 쓰시고 이렇게 막 덩치가 좋으시잖아요, 체격이. 체격 좋지. 예. 네, 막 체격이 딱 좋으셔가지고 중절모 쓰고 목소리도 이렇게 좀 예. 낮고 예. 이렇게 되게 무게감 있으시잖아요. 포스가 있어요. 예. 예. 네, 그래서 무대라고 할 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오셔가지고 저랑 얘기를 하는데 저 일 처음 보는 그냥 사실 일개 시의원 출신 국회의원 후보까지만 한 당협위원장 뭐 그 정도잖아요. 예. 당대표까지 하신 의원님 뭐 눈에는 사실은 너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처음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메모지 그 국회 수첩 있죠, 빨간색. 예. 예. 그거하고 볼펜을 꺼내셔가지고 제가 하는 말을 다 받아 적으시는 거예요. 오, 야. 예. 네. 근데 제가 어떤 얘기를 주로 했냐면 저는 그때도 그 대선 직전인가 그랬었는데요. 네. 막 이준석이 난동 피울 때예요, 그때도.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김무성 대표님도 마포 포럼 뭐 이런 거 하시고 할 때 네. 윤석열 대통령님 많이 도와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쨌든 네. 당 차원에서. 자, 그런데 이준석 저러는 거에 이제 다들 질려 나가 떨어질 때란 말이에요. 네. 김병준 위원장님도 그때쯤 제가 만나자고 해서 만났었는데 살이 쪽 빠지셨더라고, 선대위 하시다가. 예. 반쪽돼 있어가지고 왜 이러시냐 했더니 준석이 질려가지고 힘들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준석이 주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 이게 메모하시는 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 청년 정치 어떤 게 문제고 지금 이런 현상 문제다. 그리고 유튜버판이 뭐가 어떤 부분들이 업자들이 많다 이런 것도 좀 알려드리고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막 메모를 하세요. 그리고 청년 정치학교가 지금 어떤 배우가 누구고 누구누구가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알려줬어요. 네. 그리고 그랬더니 저는 사실 본인들이 바른정당 출신이고 청년정치학교가 그쪽 말이고 그래서 저한테 비판적이실 줄 알았더니 사실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내용을 모르시고 유승민 대표 얘기도 하면서 유승민하고 이준석이 사이가 되게 안 좋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때. 네, 이것도 뭐 어쨌든 김무성 대표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실례를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어쨌든 같이 계셨던 분이 그 서초갑 국회의원 전 국회의원 하셨던 변호사님이시거든요. 네. 네, 근데 같이 들었는데 그 유승민하고 이준석이 사이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설명을 하시면서 어디 지원 유세를 갔더니 이제 유승민이 대권 후보 때인가 이렇게 갔었나 봐요. 바른정당 때인가? 뭐 근데 지원 유세를 하러 가면은 유승민은 약간 쫙 다 이제 분위기 조성하면 짠하고 나타나고 약간 이런 스타일인가 봐요. 예. 그리고 주변을 막 다 악수하고 막 한참 뜸들이고 올라가서 이제 그 분위기 무르익으면 이제 주인공처럼 연설을 하는 스타일인데 그 한참 밑에서 악수하고 있는데 주인공도 안 올라가는데 이준석이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끌어내리라고 네. 유승민 대표 그때 당시 이제 후보가 그랬던 적이 있었대요. 그냥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례를 얘기해주면서 둘이 사이 안 좋다는 거예요. 겉보기랑 다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제가 이게 아까 자꾸 말 돌아가는데 메모하는 게 인상적이어서 네. 혹시 대표님 지난번에 제가 기사 보니까 KY 사건이 그 국회에서 메모하신 게 찍혀가지고 논란이 됐던데 그때도 이렇게 누가 말하는 걸 받아 적으신 거냐 오케이. 메모하신 거냐 그렇게 했더니 맞대요. 그래서 네, 그러면 그 기사에 나온 것처럼 이준석이 말한 KY 사건 그거를 그러면 받아 적으신 거냐 그랬더니 맞대요. 이준석이 그런 얘기를 와서 했대요. 아, 그래서 받아 적은 거네. 그러니까 이렇게. 네, 고자질을 한 거예요. 이준석이가 고다질한 거를 네. 김무성 전 대표가 받아 적은 거네. 받아 적은 거 이제 국회에서 앞에서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하니까 심심하니까 펼쳐 보신 거예요. 근데 그게 사진이 찍힌 거지 이제. 네, 그렇게 찍힌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설명하시는 거 사람들 만나면 면담하시면 이렇게 따박따박 이렇게 적으시는 게 좀 습관이시냐 그랬더니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진짜 습관이시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결국은 정윤의 문건을 이렇게 일파만파 커지게 한 거는 이준석의 폭로가 결정적이었네. 김무성은 그냥 받아 적은 거고. 네, 그거를 이제 보다가 걸리신 거죠. 보다가 걸린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님 회고를 보니까 그 정윤회 문건의 배우가 KY다라는 말 자체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는 걸 당사자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왜냐하면 정윤회 그 전 비서관인가 뭐 그분이 비서실장인가 그분이 그 2013년 대선 이후로는 대통령과 가깝게 지내질 않았대요. 예. 그 최서원 씨랑도 이혼하고. 예. 그래서 아예 접근 자체가 안 됐는데 그 뭐 어떤 문건이 나올 수도 없고 그 배우가 또 KY일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너무 잘 아니까 사실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 거예요. 박 대통령님도 KY도 다 뭐라고 이의제기를 하거나 뭐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뭐 항의를 하거나 아니면 미안하다거나 이런 얘기조차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 네, 근데 이거를 방송가나 이런 데서 싸움 붙이고 일을 키운 게 누군지, 네. 그때부터 누가 거강꾼 역할하고 말 썰 돌리고, 여기도, 그 뒷이야기 갖다가 방송에 퍼날르고, 부풀리고, 가짜뉴스 만들고 한 게 누군지를 우리 국민들이 잘 아시게 될 거예요. 이준석이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결정적 공로를 뒤에서 한 게 이 어린 이준석이었네, 그때 당시에. 그렇다니까요. 지를 키워준. 의심을 안 한 거예요. 야, 사람들이. 지를 키워주고 발탁한 저 주군을 배반을 해도 이런 식으로 배반을 했네. 이준석 입장에서는 자기는 그냥 뭐 약간의 과장과 뭐 자기 딴에는 기획을 했든 혼자 뭔가 망상을 했든 해서 말을 전달했을 뿐인데 무대의 수첩을 통해서 국회에서 찍혀서 일파만파 퍼지고 이게 막 걷잡을 수 없이 당청 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걸 보고 그때부터 아마 제 생각엔 짜릿함을 느낀 것 같아요. 그러네. 네, 국가를 휘두르는 것을 언론 휘두르고. 네. 그리고 자기가 싸우면 싸울수록 은종환 씨랑 싸우면 싸울수록 오히려 본인한테 더 신뢰를 주고 그러네. 청와대를 못 믿고 사람들이 왜냐하면 은종환 씨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거든요. 저 대통령의 사람인데 행정관이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조용히 그만두셨거든요. 네, 근데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 이준석의 진가가 그때 나는 몰랐네. 이거 이준석하고 같이 저 방송하면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거든. 근데 이런 걸 몰랐네. 야, 참. 사람들이 이준석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죠. 어마무시. 왜냐하면 박근혜 키즈고. 그렇지. 네, 당과 청와대 내부 사람들하고도 막 형님 하면서 그러니까. 네, 민주당 사람들하고도 심지어 친하게 지냈잖아요. 마치 그쪽에 정보를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네. 방송가에서도 그 이준석을 말하자면 선호한 게 그런 마치 내부 정보를 다 아는 것처럼 하니까 그 정보를 듣기 위해서 근데 그게 사실은 뭐 아주 작은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블러핑을 하거나 셀프 이렇게 막 뻥튀기를 하거나 아니면 거꾸로 만들어서 공작질을 한 거지. 네. 야. 그러니까 이런 짓을 계속 반복적으로 저는 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야, 무섭다. 친구의 화법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예. 하지도 않은 얘기를 한 것처럼 들었다고 하면서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를 호소해요. 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통령이 나를 평소 이 새끼 저 새끼 한다더라. 맞아. 그런 거 어디 증거도 없고 어. 어디 나온 얘기도 아니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사실상 정가에서는 했다고 하면 안 되죠. 그, 본인 직접 듣거나. 네? 어. 근데 그냥 본인 제가 볼 때 약간 병인 것 같아요. 자기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야. 근데 네. 자기가 조금 자기 발언이나 생각에 달리하면은 이제 그걸 못 이겨서 이제 그거 이제 냈다 또 이상하게 또 씻고 이래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했다고 본인이 망상에 빠진 것 같아요. 망상에 왜냐면 빠져서. 얼마 전에 그 대통령 하고 일반 어떤 당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통화 녹음이 그 뉴스타파가 어디에서 딱 터져가지고 네.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네. 네, 그분 같은 경우도 이제 나오면 더 3개월짜리 당대표 하면서 뭐 이렇게 대통령께서 좀 말씀을 후보 시절에 네. 그 보수 정당에 입당을 해야 된다. 자기가 그걸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실망하지 말고 이게 큰 당에서 이게 우리나라는 양당 체제고 이거 그 다 갈아치워야 된다. 이런 약간 소신 발언하시는 것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도 마치 이 새끼 저 새끼가 나온 것처럼 보도가 됐지만 그 이 새끼 저 새끼라는 발언은 그 통화하신 그분이 한 얘기예요. 그래. 이준석 뭐 이 새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 네, 아니고.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그냥 뭐 그렇지. 어차피 3개월짜리 당대표 이런 정도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3개월짜리 당대표라는 게 이준석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후보가 경선에서 결정이 되면 당의 그럼. 체제가 그럼. 네, 서열이 후보가 먼저거든요. 그러니까. 예. 네,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이제 그거를 또 이제 뉴스타파나 뭐 이런 약간 그 이준석 쪽 언론들, 민주당 쪽 언론들은 이준석 말대로 맞네. 이준석이 그동안 핍박 받았네. 대통령이 막말했네. 이 새끼 저 새끼 했네. 이렇게 보도가 그러니까. 교묘하게 돼요. 야, 네. 하나하나 아주 민낯이 다 드러나는 순간이네. 네, 그래서 예. 결국엔 진실이 밝혀지고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4년 넘게 옷고 치르는 동안 얼마나 이거 본인 이게 모르고 당했다가 기록을 보고 수사과정 거 재판 받으면서 이런 거 진술 보고 서류 보고 이제 뒤늦게 알게 되거든요. 보통. 예, 그렇지. 그 사이 왜냐면 바쁘니까 일하시는 분들은 내 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요. 네, 야. 그러다가 이제 가만히 어떻게 그냥 대응 못하고 계시다가 재판 받으면서 아마 그 안에서 기록 쭉 살펴보시고 하시면서 알게 된 게 많을 거예요. 기가 막힌 거지. 아주 이를 갈겠네요. 이준석에 대해서. 내가 요런 어린 놈을 키웠나 하고 이를 갈겠네요. 예.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인 배신 게 누군가를 막 이를 갈거나 하시진 않더라고. 심지어 국민도 원망하지 않고. 예. 아니 그렇지만 속으로는 이게 이를 갈죠. 이게 이는 결정적으로 갈 일이죠. 아니 백정윤의 문건 때문에 이게 난리가 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이 정윤의 문건 이거 뭐 이러면서 이 폭로된 게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맞아요. KY 그러니까. 파동이 컸어요. KY 파동 이거 근데 이준석이가 이렇게 공작한 거라니까 얼마나 기가 그게 막히겠습니까? 그 박사님은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잘 앞뒤를 모르는데 예. KY 파동 이후에 옥새 들고 나르샤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네. 자, 갈라치기가 된 단초가 된 사건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알기로는. 네.